네, 박성진 후보자의 사퇴 결정 직후 당청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 처리를 또 야권은 인사 라인의 책임을 물으면서 서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안대 초빙 교수,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근데 제가 학교를 좀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초빙 아, 교수로 바꾸셨군요. 옮겼는데 바뀌셨군요. 그게 좀 바꿔달라고 안 바뀌었는데 아, 참고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태우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초빙 교수로 네네, 다시 그렇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성진 후보자가 사퇴를 하면서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초점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4일 안으로 좀 끝내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괜찮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예, 24일 이전에 끝내달라는 그 이유는 양승태 현 대법원장 임기가 24일로 24일까지죠. 예, 만료가 됩니다. 예. 그럼 이제 24일 이전까지 이걸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제 사법부가 공백이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지난번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국회 인준 동의를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법부의 양대 수장인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대법원장까지 다 비워버리죠. 공석이 되는 예.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니까 직접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섰어요. 지금까지는 당에게 맡겼는데 이렇게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서가지고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 되겠느냐. 예. 사법부의 권한을 좀 존중해서 공백 사태가 없도록 해달라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탕평 인사까지도 약속을 했거든요. 그만큼 절박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까지 낙마가 되면은 7명째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문재인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내세우고 있는 이제 개혁 입법까지 그리고 예산안 통과도 어렵고 그리고 또 적폐청산도 어렵기 때문에 지금 총력적으로 이 부분을 여당과 그리고 청와대가 함께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임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이제 직접 사과를 했지만 야당에선 청와대 인사 난맥상을 정조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다 보면 이제 조국 수석 그리고 조현옥 인사수석 등 인물들이 책임론에서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이 지났는데 예. 아직도 조각이 안 됐어요. 네. 참 드문 현상이죠. 그래서 민정수석, 인사수석이 총체적인 인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이 야당의 여론입니다. 심지어는 여당 내에서 좋다. 예. 지금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이 정상이 아니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아시다시피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그 어떤 부결 논란을 놓고 심지어는 여당 대표인 추미애 대표께서 국민의당의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문제까지 있고 그랬는데 예. 이 인사 문제는 지금 확실하게 지금 손을 안 보면은 진영과 어떤 정치 성향을 떠나서 정말로 좋은 인사, 예. 탕평 인사, 균형 인사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인사로 채우지 않으면 앞으로도 여소야대 국회에서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최소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책임 어떤 행정 구현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국민의 여론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임종석 실장이 지난 6월 20일 날 사과한 이후에 예. 지금 거의 3개월 만에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만은 야당은 이것 가지고 부족하다. 조금 더 확실하게 앞으로 인사가 잘 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좀 바꿔달라. 예. 이것이 주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박성진 지금 이 인사 문제 좀 얘기를 예. 하다 보면은 지금 문재인 새 정부의 인사가 잘하고 있느냐, 잘못하고 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벌써 7명째 고위공직자가 낙마를 했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인사 시스템은 크게 이제 두 라인으로 되지 않습니까? 예. 하나는 추천 라인 그리고 또 하나는 검증 라인. 그러면 추천 라인은 조현옥 인사수석이 맡고 있고 예. 검증 라인은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맡고 있는데 이 부분이 뭔가 지금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작동이 되지 않는가?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좀 문재인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고 또 예. 두 번째로는 어떤 진영 인사, 코드 인사, 이념 인사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검증이 안 됐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체크리스트가 한 2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200개 리스트만 제대로 해도 이 부분이 다 걸러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다는 것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심각한 것은 야당에서조차 보수 야당이 아니고 국민의당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정의당에서조차 인사 라인에 문제가 있다라고 예. 지적을 하고 있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조국 수석을
겨냥해서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갈수록 이게 정치권의 또 다른 쟁점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예, 지금 보신 화면에서 추가로 박성진 후보자까지 껴서 이제 7명이 낙마한 거잖아요. 근데 국민의당이 지금 계속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런 여론이 많고 안철수 대표도 그런 거를 좀 어느 정도 즐기는 느낌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는 국민의당이 뭐 추미애 대표의 땡깡 발언을 사과하지 않으면 협조하지 않겠다. 이거 어떻게 국민의당과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까요? 이제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추미애 대표가 예. 상당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야당 대표라면 모르지만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전국을 경색시키면 안 되고 예. 꼬인 전국도 풀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지난번에 머리 자르기 발언 때문에 한참 전국이 경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뭐 적폐연대냐, 뭐 불복이냐, 땡깡이냐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전국이 오히려 꼬이게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는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이 예. 대리 사과를 해서 가까스로 추경을 통과를 했는데 이번에는 지금 먼저 사과를 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계속해서 국민의당은 추미애 대표 또는 우원식 원내대표 투톱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럼 이제 사과를 안 할 경우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통과를 시켜줄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뭔가 본인이 해결책을 내놔야 될 그런 상황인데 액션을 취해야 된다.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별명이 이제 추다르크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나갈 것 같고 예. 그럼 이제 우원식 원내대표라도 어느 정도 유감 표명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추미애 대표의 정치 행태에도 좀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예.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예. 계속돼서 강경 발언 내놓고 또 친문 지지자들의 세력을 좀 업기 위해서 예. 자기 정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당의 대표라면은 예. 전국을 좀 화합의 전국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좀 품격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 교수님도 뭐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 뭐 우리 배 교수님이 잘 설명하셨는데 예. 추미애 대표가 여당 대표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양심에 의해서 판단한 것을 적폐라고 그러는 말이죠. 어떻게 국민의당에 책임을 묻겠다는 이런 잘못된 정치적인 발언이 지금 이런 파장이 커가지고 앞으로도 지금 인사 문제에 있어서 국민의당 협조를 얻을지 안 얻을지 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양심과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의당 대표가 이야기를 해도 국회의원들이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는데 그걸 어디까지 제어가 되겠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추미애 대표 발언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 시대 정신하고는 맞지 않는 발언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이제 미사일 발사하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대북 인도적 지원 정치 상황과 무관하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북한이 이런 거 우리 대북 이제 유화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또 미사일 쏘고 있는데 이런 발언이 적절한 것인가 이런 논란에 있어서는 의미를 어떻게 담고 계시는지요? 네, 우리 앵커께서 좀 상당히 좀 논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민들도 좀 그런 분들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발언을 왜 했느냐가 중요한데 예. 원칙론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쟁 중에도 민간은 보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간인은.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던진 메시지가 뭐냐면은 대북 인도주의적인 지원하고 정치 상하고는 무관하다 이 얘기거든요. 정치 군사하고는 분리하겠다라는 이런 입장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문재인 새 정부는 달빛 정책 아닙니까? 채찍만 드는 게 아니라 당근도 주고 그래서 예. 대북 제재를 강력하게 하지만 동시에 대화도 하겠다 네. 이런 입장인데 문제는 이게 발언 자체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이제 시기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징후를 사전에 24시간 전에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서 인도주의적으로 8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 다음 날 또 미사일을 이제 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곤란한 상황인데 그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런 카드를 뽑았을까라는 것과 관련해서 예.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는 뭐냐면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북한의 핵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도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 되면은 미국의 선제 타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러면 남은 선택은 핵전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북한과 미국이 협상을 타결하게 되면 코리아 패싱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급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진보 진영 내에서도 굉장히 문제제기가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뭐 하는 거냐? 계속 미국의 강경 드라이브에 끌려다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번에 이제 18일에서 22일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데 예. 거기서 던질 메시지와 좀 연관이 돼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네, 박 교수님. 알겠습니다. 문재인 네네. 대통령의 네. 대북 제재와 인도적 지원 별개 예산으로 봐야 한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 어떤 글쎄요, 생각하고 제가 계세요? 생각하는 건 좀 저는 입장이 좀 다른 게 지금 아시다시피 북한 핵 문제가 6차 핵실험 이후에 160킬로톤까지 그 능력을 보는 이런 상황이고 또 지금 올해만 지금 북한이 말이죠 미사일 발사를 불과 20차례 이상 하면서 네. 심각합니다. 이거 누구를 향해서 이걸 뭐 갖고 있느냐 체제 보장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을 불모로 잡고 북한의 독재 정권을 유지하려는 그런 술책이고 또 국제사회를 상대로 어떻게든 독재 정권을 유지해보겠다는 그런 마지막 보루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대한민국 기댈 수 있는 데가 운전성론으로 남북 대화를 통해 가지고 그들과의 어떤 외교적 협상을 통해서 뭘 할 수 있겠느냐. 과거의 경험을 보면 그게 다 휴지 조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실적인 옵션은 한미일 공조를 최대한 확대해 가지고 북한을 압박할 때 압박하고 그리고 또 인도적인 지원할 때가 오면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미국과 일본이 지금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당사자인 대한민국이 민족이라는 그런 이유만으로 지금 이 문제를 풀기에는 너무나 급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 800만 달러 얼마인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돈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지금 북한의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인도적인 문제가 맞물려 있고 또 아시다시피 지금 이번에 북핵 문제를 못 풀면 말이죠. 정말 예. 대한민국이 전술핵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인질이 될 수 있다는 이런 급박한 인식을 생각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것이 좀 우리 동맹국들의 인식이고 또 제가 예. 아는 많은 보수 인사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이 지금 인도주의적인 적절하지 않다. 지원은 말이죠. 예. 역대 보수 정권에서도 계속 해왔습니다. 21개월 전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했었고요. 그리고 오바마 전 대통령도 100만 불을 이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대북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어떤 원칙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예. 번째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된다. 예. 그리고 대북 압박과 동시에 반드시 이걸 평화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또 코리아 패싱은 안 된다. 이런 한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새 정부 입장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돼요. 예. 북한의 핵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동시에 대화와 협상도 해나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위해서는 굉장히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네. 상황에 알겠습니다. 따라서 접근하는 그런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알겠습니다. 얘기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상황으로 얘기를 좀 넘어가 예. 보겠습니다. 예, 예. 홍준표 대표 지금 대구행 처음으로 나선 게 이런 발언하고 나서잖아요. 서청원 전 대표, 이제 최경원 전 의원 탈당해라 이런 얘기 하고 나서 대구로 갔단 말이죠. 이렇다 보니까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거센 이제 항의에 부딪히기도 했는데 민심 향배랑 이런 발언의 연관성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 107명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홍준표 당 대표가 출범한 이후로 아직까지도 그 보수당의 전체적인 흐름이 당의 지지율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좋지 못해요. 이런 예. 상황에서 그러면 보수 대통합을 통한 내년도 지방선거 전에 어떤 필승 카드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 다급함의 반영인데 그러나 보수 진영에서 보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문제는 이미 양분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대구 경북 지역은 지금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이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 그 지역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출당을 하고 바른정당의 의원들을 원하는 사람들 받아들이겠다 이런 이야기하기는 아직 섣부릅니다. 아직까지 지금 10월 17일 날 재판도 남아 있고 예. 그리고 홍준표 대표 자신도 10월 달에 지금 마지막 선고가 남아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이 상당히 불안정하고 의원들 개개인이 그 정서를 보더라도 예. 단합이 안 돼 있고 지금 모래알처럼 분산이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굳이 해야 되겠느냐 이런 여론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대구 경북 정서는 그 지역에 있는 지역구원은 물론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큰 호응을 못 얻고 있다. 이것이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이제 그럼 보수 야당 쪽에서는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과 과연 합칠 수가 있을까? 근데 이런 한 2명의 제명, 3명의 제명 가지고는 바른정당이 마음을 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도 하고요. 하태경 의원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 그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그런 합치가 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합치기 어렵죠. 예. 왜냐하면 지금 바른정당에서는 자유한국당하고 합치기 위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해야 된다. 플러스 친박
탈적을 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그중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 두 않습니까? 사람만 일단 나가라고 그런데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세 사람에 대해서 예. 자진 탈당 권유를 혁신위에서 했지 않습니까? 한 분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고 나머지 두 사람은 서청원, 최경환 현 두 의원인데 예.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혁신위에서 결정을 내려가지고 윤리위에서 결정을 내리면 통보된 지 10일 만에 자진 탈당 안 하면은 바로 자동 제명이 됩니다. 네. 그렇지만은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 같은 경우는 의총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107명이기 때문에 예. 107명 가운데 3분의 2는 72명이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서청원, 최경환 두 사람도 제명을 못 시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바른정당에서 한국당하고 합칠 가능성은 없어지는 거죠. 네.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통합론 나오는데 사실 바른정당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통합론보다 지금 당장 임박한 건 전당대회 아니겠습니까? 김무성 의원, 유승민 의원, 빅매치 성사 가능성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통합파와 자강파의 제가 보기에는 대결인데요. 지금 사실은 지금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 박근혜 출당론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도 김무성 의원이 끌고 있는 일부 의원들을 좀 이쪽으로 통합시키려고 자유한국당 쪽으로 받아들이려고 큰 그림 보수 대통합론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진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나 이제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후보로 어느 정도 바른정당 내에서 축을 형성하고 있는 특히 원외 지구위원장들한테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통합보다는 자강론으로 바른정당의 노선을 가지고 내년에 지방선거를 치르는 게 낫겠다 이런 예. 의견도 지금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전당대회 때 김무성 의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통합론자들과 자강론자들이 맞붙으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앞으로 보수권의 통합과 분할이 어떻게 나타날지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그러나 예.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에 박근혜 대통령을 잘못했다고 탄핵하고 탈당한 의원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 일부가 지금 20명이 나가 있습니다만은 국민의 보수층의 여론은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이 안 돼 있어요. 아직까지도 박근혜 대통령도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완의 완성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많이 있다. 예. 이 점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예. 지금 교수님, 예. 앵커께서 던진 질문, 네. 과연 유승민, 김무성 두 의원의 빅매치가 될 거냐? 예. 저는 성사되기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바른정당 분위기는 유승민 의원의 세가 상당히 셉니다. 사실상 이번에 유승민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하자라는 게 대체적인 컨센서스가 이루어졌지만 예. 김무성 의원계에서 반발해서 결국은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로 임시 체제로 하고 1월 30일 이전에 이제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승부라는 것은 게임이 비슷할 때인데 나가면 지는데 예. 제가 볼 때 김무성 의원이 이제 제가 볼 때 도전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김무성 현재 의원은 관심 없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고요. 현재 예. 김무성 의원계 그러니까 통합파에서는 뭐냐면은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면 안 된다라고 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따라서 앞으로 이 김무성 의원계 그리고 또 유승민 의원계 결국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예. 각자 제갈길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제갈 길은 뭘까요? 그렇다면 뽀뽀누겠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보수권이 상당히 좀 단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악의 경우는 자유한국당 내 친박과 비박이 이렇게 공존한 상황에서 단합이 안 될 것 같고 바른정당도 아시다시피 친유승민, 김무성계로 통합파와 자강파 나눠가지고 예. 4분대 가지고 지방선거를 맞을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당원들이나 보수층의 마음은 제발 좀 통합해가지고 이렇게 지지율 낮은 야당으로 남아서 문재인 정부를 적절히 견제하는 기능을 빨리 좀 찾아달라. 예. 이것이 그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럼 그 유승민 예를 들어서 유승민 의원이 대표가 된다면 그럼 자유한국당과의 거래는 계속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겠네요. 유승민 의원의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자강론파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유승민 의원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왜냐하면 배신자다.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결정적인 고비에 탄핵으로 돌아가지고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과 유승민 의원은 물과 기름이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이 바른정당의 당권을 쥐게 되면 두 당이 합칠 가능성은 없고 예. 오히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더 급속도로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책연대를 통해서 가까워질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선거연대까지 갈 수도 있는데 예. 특히 이제 지방선거에서 수도권을 놓고 경기도는 남경필
그리고 인천은 유정복, 그리고 서울은 안철수 또는 손학규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선거연대로 갈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렇게 전망을 그렇군요.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줘야겠네요. 학교를 옮기셨습니다. 박태효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초빙 교수 맞죠? 예, 그리고 배종호 세안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